것이 하청의 갑질이라는 제도구조 체계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현대중공업이 인적 분할을 통해서 지배구조 체계를 완성을 하라고 3세 경영으로 좀 찾아가고 있다. 이런 것이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그 속에 이제 그 조선산업을 접근하는 것, 대우조선을 인수를 발판을 해서 또다시 물적 분할을 통해서 그 체제를 완성하려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내부에서는 하청 갑질에 대한 이야기, 실제 공정거래에서도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거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있고 하청 업주들이 이미 텐트를 좀 하고 있고 그 내부에는 실제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뒷더미에 올라앉아 있는 하청의 업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 임금의 하청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에 폭발해서 이렇게 좀 스스로가 싸움을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좀 봤을 때 우리가 하청의 불공정거래 문제는 그 속에 이미 있는 공정거래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국회에서 국감 때도 문제가 제기됐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빅2 체제로 갔을 때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과 합병했을 때 기재대 산업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은 하청들의 갑질을 통해서 이미 단가 후려치기라는 것들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그러면 현대중공업으로 하나로 회사로 됐을 때 이 기재대 업체들은 단일화해서 단가를 낮추려는 노력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제 대우조선을 중심으로 한 기자재 산업 또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기자재 산업들이 하나로 모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그 기자재들의 단가 낮추기를 시도할 것이다라고 이건 물을 벗어 뻔한 것이다. 그래서 조선산업의 기자재 산업은 생태계가 혼란이 올 것이다라는 것들이 앞으로 이렇게 좀 점쳐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이것은 현대중공업이 행해왔던 것들에 비춰봤을 때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까지 4년 동안 구조조정을 해왔지만 한국 조선해양으로 가면서 주총이 끝난 이후에 도망가면서까지 했지만 그 이후에 권오가 부회장이 발표한 것이 노동집약산업에서 기술집약산업으로 바꾸겠다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조선산업이 노동집약산업으로서 우리 노동력을 많이 담보하고 있는데 R&D 센터를 구축하고 기술집약산업으로 변해가겠다, 바꿔나가겠다라는 것은 이건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제 노동력을 담보로 해서 남겨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기술을 팔아먹어서 돈을 남기겠다라는 구조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을 발표한 것이다 스스로. 그러면서 구조조정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이 결합심사를 넘어가기 위해서 이 불을 끄기 위해서 당분간 1, 2년간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 중복되는 문제 또 권오가 스스로가 발표했던 노동집약산업, 기술집약산업 변화를 확보하는 것, 만들어 나가는 것, 이 자체가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좀 판단하고 있고요. 하청 갑질의 사례는 이미 많은 것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여기서 또다시 언급하기는 싫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점들을 보면 인적분할이든 기업 위주로 이렇게 이사회에서 정리하면 주총에서 이런 것들이 통과되어버리면 노동자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할 것이 전혀 노동자들 의견이 반영할 수 있는 조건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노동조건에 대한 승계나 기업결합심 계획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곳에서 없기 때문에 그런 노동 후퇴라든지 또 이후에 또 이 물적 분할이나 어떤 인적 분할을 통해서 노동 조건의 후퇴를 시도하는 의도가 나타나고 이미 GM에서도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기업결합 계획서에 아무것도 나타나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고 하니까 그것을 기존대로 보장해 주겠다라고 스스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업결합 계획서에는 그 어느 곳에도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러면 노동자들의 탄압하게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인적 분할을 다양할 수 있다. 그것을 통해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좀 봐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현재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노동계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이 된다라는 쪽이 좀 봐집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것들이 상법상 이것들이 뭐 주총만 통과되면 뭐 끝나고 뭐 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이 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후에 이 구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봐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계속 법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해나가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결합 시에 나타난 아까 회파 줄이는 이런 문제, 조건부 승인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러한 문제를 사실 매국행위로 좀 먼저 우리가 선정을 하고 니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건 매국행위가 아니냐 라고 우리가 먼저 치고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좀 보아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난 뒤에 너희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매국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 조선산업이 향후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이 스스로 너희들이 기업결합에 축소하고 조건부 승인을 하려고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매국행위에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을 결합하기 위해서 조선산업을 축소시키는 것은 매국행위인 것이다 라고 우리가 먼저 치고 가는 것이 맞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정위에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뭐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주실 수 있습니다.